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트렌드 코리아 2021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예. 바로. 예. 이게 좀 예감인데 2020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코로나 이후가 네.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10월 13일에 출간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네.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다음 주에 방송될 텐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송 들어주신 5분께 네. 저희가 출판사에서 부탁해서 얻어낸 네. 책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정말 저희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 감동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네. 다독다독 댓글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네. 좋아요 따봉을 가장 많이 받는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6번째 네. 트렌드는 무엇인가? 네.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이란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키워드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오하운은 여기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렇죠. 컨택, 네. 언택처럼 뭐 홈트 뭐 이런 말을 더 예, 많이 쓰긴 홈트 하죠. 이런 말처럼 언택트라는 말을 트렌드 코리아가 2018년에 만들었다고 알려지는데 우리는 외국에서도 쓰는 말인 줄 알고 다 썼는데 네. 그거 뭐야 왜 콩글리시를 쓰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 합성어처럼 와닿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합성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말들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와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이렇게까지 쓰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언택트 시대를 맞게 돼버려가지고 네. 예. 근데 그거에 비해 오하운은 좀 약하다. 오하운은 조금 와닿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하운은 좀 네. 어쨌든 근데 운동이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뭐 등산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홈트 그런 것들이 되게 더 트렌디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정말 적극 찬성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자전거도 샀고 네. 또 뭐 PT도 끊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라도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마음의 답답함을 펼쳐내려고 더 트렌디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도 그 운동복의 샤넬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도 룰루레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난도 교수님께서. 근데 이게 약간 하이엔드급의 굉장히 질이 좋고 값이 비싼 그런 운동복입니다. 그 운동복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나이키도 이번에 굉장히 핫한 그런 브랜드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데 왜 나이키가 더 많이 팔리지?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온라인을 통해서 나이키를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되죠. 언택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조깅을 한다거나 이렇게 새벽 같은 때 사람들 많이 부딪히지 않게 디지털 기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 중에서 내가 걸은 게 지도로 쫙 나오는 거예요. 램블러예요? 거기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탁탁 나오기도 하고 그게 영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서 걸었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우리 집까지 다시 온 거. 그런 여정이 영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막 그 탑뷰 있잖아요. 이렇게 birds eye 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뷰로 이렇게 쫙 막 촬영돼가지고 막 내가 찍은 사진도 중간중간에 보이고 그러니까 내 운동을 너무나 재미나게 리뷰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깅 같은 것도 너는 부산에 살고 나는 서울에 사는데 같이 뭐 하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플워치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운동을 했는지 그쵸.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안 걸었지? 좀 더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운동복도 발달하고 앱들 그리고 기기들이 발전하니까 운동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더 공유하면서 할 수 있고 아파트 안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든 자연을 만나긴 해야 되니까 서핑을 하거나 그쵸. 등산을 하거나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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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운동을 안 하던 저도 집에 기기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보면 네. 요즘 진짜 운동에 대한 어떤 열망, 관심 이런 게 되게 많이 커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핫한 키워드다. 네. 운동. 그래서 저는 요즘 옷을 사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옷을 사고 싶은 줄 알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거예요. 뭐냐면 네. 요즘 유행하는 뭐 무슨 자켓을 사고 이게 아니라 집에서 그대로 있다가 편의점까지 갈 수 있는 옷. 근데 추리닝. 그러니까 추리닝인데 약간 너무 추리닝 왜 이렇게 뭐야 이게 잠옷 입고 나왔어 이런 느낌은 안 들면서 네. 집에 있는데 너무 편안하면서 네. 애기 등원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옷이면서 음. 뭐 멋이 너무 없거나 너무 편안해서 조금 추레해 보이진 않는 따뜻한 제가 옷을 입고 싶어요. 애를 등원을 시키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아이 등원시키는 그 어머니들의 그 복장을 아침마다 봐요. 네. 의도치 않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레깅스가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평상복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냥 레깅스 입고 이렇게 애 보내고 바로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네. 되게 많고 하여튼 레깅스 복장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컸던 시절이 있어요. 예. 엄청 컸죠. 다 자켓이나 등산 바지 뭐 이런 거 네. 엄청 비싸잖아요. 블랙야크 막 이런 거. 몇백만 원 하기도 하고 몇십만 원 하는데 네. 죽었어요. 지금은 레깅스 시간이 확 커다 보니까 음. 저는 산에 이제 매일 가요. 남산에 매일 올라가는데 네. 다 레깅스 입고 오고요. 남산뿐만 아니라 북악산도 그렇고 인왕산도 그렇고 등산복도 안 입고 와요. 다 레깅스 입고 와요. 근데 확실히 편해요. 제가 헬스를 할 때도 편하고 네. 무용을 할 때도 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잘 늘어나니까 어떤 동작을 해도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땀이 나도 이거는 늘어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고 역시 내가 레깅스 입고 왔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저는 뭐 레깅스는 아니지만 복장이 그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신축성 있는. 예, 그런 거 편하게. 예, 그래서 맞아. 그 행사에 있으면 정장을 입고 가고 정장 안 입는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룩을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과 일상의 경계가 없는 옷이 네네. 되게 중요하고 저번 여름에 보니까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레깅스처럼 입다가 수영장에도 갈 수 있는 거야. 바다에서도 젖어도 상관이 없는 옷. 그냥 들어가도 물에. 그러니까 그냥 왜 브라탑이랑 레깅스를 입었어요. 그럼 보통 운동할 때 그렇게 입잖아요. 그 위에 뭐 하나 이렇게 약간 민망하니까 뭐 하나 덧입는 카드건 정도로 같은 거 하나. 그렇게 운동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런 바다나 수영장에 가서도 젖으면 왜 색이 변하면서 약간 비치고 막 이런 게 그쵸. 없는 그런 원단을 쓴 거죠. 음. 그런 것도 또 한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동복에 경계는 없다. 일상에 어디든지 침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서울은 불가능하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 뭐 광안리 가던가 네. 해운대 하다가 뛰다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서 또 뛰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게 기능성이기 네. 때문에 물도 되게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 되게 빨리 말라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이렇게 홈트 제품도 진짜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쪽도 주식도 되게 많이 오른 종목이 있었어요. 네. 펠로톤?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 펠로톤을 3월에 알게 됐거든요. 무심코 기사를 봤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운동하게 해주는 네. 강사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기기도 있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펠로톤의 피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이거 되게 코로나 시대에는 되게 잘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3월에. 근데 안 샀어. 안 샀으면 됐어. 나 왜 그랬을까? 잘 거 아니야. 제가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그때 한 20달러인가 30달러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130달러. 대박.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사이클링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진짜 딱 18만 원짜리 그냥 사이클 하나 드렸고 그 위에 핸드폰 올릴 수 있어서 그냥 좋아하는 영상 보거나 하면서 달리는 정도인데 주위프트라는 이런 프로그램 가상 이렇게 실내 사이클링을 이용하면 친구랑 같이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세계 주요 도시의 막 그런 데를 막 그래픽화 해놓은 거예요. 달리는 것처럼. 자전거는 네. 자전거대로 기기랑 연결해갖고 TV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막 레이싱 게임 하듯이 내 속도에 맞춰서 화면이 막 흘러가는 거지. 네. 내가 막 달리면 이제 그 사이버 캐릭터도 막 움직이는 거지. 네. 그래서 아니면 경쟁에서 누가 더 빨리 가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게끔 다 기술이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운동의 일상화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책을 다뤄도 한 30분 정도의 땀나는 운동은 정말 정신과 우리의 몸에 너무나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운동 요 챕터에는 명상에 대한 얘기도 좀 맞아요. 나와 있어서 네. 명상과 병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네.
다음 7번째 키워드는 네. N차 신상입니다. 네. 네. 요즘 중고 거래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당근마켓 해봤어요? 아, 그럼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네. 최근에 네. 좀 에어컨을 좀 이제 처분을 하려고 올렸거든요. 바로 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안 팔았어. 그래서 빈정상했어. 음. 아니 가격에 적절하게 내고를 너무 들어와야지. 후려쳐. 이게 후려쳐. 네.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네. 동네에서 바로 거래가 그쵸, 되니까 거래가 되지, 직거래니까.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일이 없고 편하고 믿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네. 저는 당근 마켓이 그냥 귀여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당신 근처의 그쵸. 마켓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근 마켓이라는 게 동네마다 뭔가 분위기가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동네에 뭐 제가 분당에 산다. 그럼 아이들이 되게 많이 사니까 지금 딱 필요한 뭔가 할로윈 코스튬이 필요한데 작년에 작은 거 그거 싸게 나도 새 거까지 사서 뭐 해외 배송 그런 것까지 나는 하기 싫은데 네. 한 3일 후에 입힐 거 바로 살 수 없을까? 음. 한 10,000원 내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맞아요. 근교에 있고. 가끔 가다 또 공짜도 나와. 그러니까요. 그냥 가져가라고. 드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맘카페를 이용했었죠. 그 전에는. 그쵸. 근교의 그런 엄마들 마켓은 그렇게 해서 근데 약간 왜 그냥 주긴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팔기도 또 좀 민망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빵 맞아요. 한 봉지에 드린다. 그러면 그거 식빵 한 봉지 사서 바꾸는 거죠. 네네. 그런 것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좀 언택트 시대라서 그것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대면에서 네,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그쵸. 아무리 주변 동네 사람이라서 좀 더 무서운 것도 있고. 다들 되게 이런 당근마켓에 되게 친근해하고 부담이 없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고해서 막 그런 정신적으로 신경 쓰고 올릴 때 약간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올리는 사람들이 가을 자켓을 파는데 참치캔 2개를 넣어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참치캔 뭐야 귀여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왜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취향이 있으면 제가 100일 파티 때 썼던 파티 용품을 이제 끝났으니까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꾸민 이 취향이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세트가. 뭐 그런 식으로 세트로 팔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근처 사는 사람이랑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부담이긴 한데 요즘엔 다들 너무 부담 없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재밌어하고. 요사님처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네. 근처에서 이제 물건 파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또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처럼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가끔 저도 중고 물품 검색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네. 직접 사서 쓰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막 중고나라 같은 데에서 사면 사기가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되게 막 불안해요. 거기서 사고 나도. 맞아. 근데 당근은 사기칠 그런 우려는 없잖아요. 없진 않죠. 직접 네. 대면에서 주로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검색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올렸는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랑 취미가 비슷하거나가 대번에 물건만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재밌고 또 만나면 또 대화의 주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친구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하고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또 재밌었던 사례가 당근마켓 관련된 일화 중에 이제 보통 아내들이 뭘 이렇게 중고 물품을 올린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직접 거래할 때는 본인이 안 가고 남편을 시킨대요. 이제 남편이 나갔어. 다른 집에서도 이제 산 다음에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제 보내서 서로 이제 남편끼리 만난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서로 몰라. 뭘 팔고 주고받는지. 그냥 심부름 꾼으로 몇 시에 뭘 받아와라. 지령만 받은 거지. 전화하면 뭐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받더래. 분명히 여자한테 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화도 네. 많고. 저처럼 이런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무서운 사람은 네. 매너 온도라는 게 또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구매자들 평판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났을 때 되게 매너가 좋았고 가격을 막 후려치지 않았고 뒷소리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직한 판매자이자 구매자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판도 쌓인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중고가 더 이상 우리가 뭐 약간 낡고 뭔가 냄새 나고 오래되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뭔가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의 거래가 아닌 어차피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고 네. 그것을 사용해본 경험을 더 중시한다라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덟 번째 키워드는 CX 유니버스입니다. 네. CX 유니버스라는 거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준말이래요. 네. 고객 경험. 네,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음.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객 경험. 근데 요즘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살려고 한 게 다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TV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집에 이렇게 홈시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별점이 낮은 거부터 봐요. 별점 왜요? 순을. 이렇게 그 리뷰를 볼 때 별점 낮은 거부터 봐요. 또 특이하네요. 그 고객 경험이 네. 안 좋았던 사람이 불평하는 거 먼저 보는 거죠, 저는. 그 제품을 찍어놓고 그 제품의 네, 리뷰에서 제품을 뭔가 이거 아. 어떨까 하면은 좋은 것들은 그냥 뭔가 광고일 것 같고 이래서 별 하나짜리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고객 경험에서 물건은 좋지만 응대가 너무 짜증났었다. 화났었다. 아니면 AS가 엉망이다. 뭐 이런 배송할 때 너무 늦어서 기다리다가 너무 화가 났었다. 혹은 배송할 때 찢어졌었다. 저도 되게 화가 났던 게 거울을 샀는데 거울 포장재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잘 깨지니까 이렇게 대지지를 하려는 어떤 그런 나무판, MDF 판 같은 거를 넣어놨는데 그게 다 곰팡이가 쓸어 있는데 그 긴 거를 제가 다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곰팡이 핀 걸 자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를 완전 접사해서 찍어서 올렸잖아. 리뷰에. 네. 그럴 때는 힘이 솟아나.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파는 제품에 제일 첫 페이지에 곰팡이 낀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해 주시고 청결도 생각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저를 화나게 하면 풀어주면 전 사실 내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풀어주니까 내가 원한 만큼 안 풀어주니까 그냥 올려놨다가 너무 사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고객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당연히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이제 여기서의 CX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쵸. 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그렇죠. 된다. 제안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고객의 이제 불만을 개선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필수. 기본이고 맞아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제공할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인상 깊은 사례가 전 넷플릭스. 역시 넷플릭스가 참 많이 언급이 돼, 트렌드에서. 그렇죠? 그만큼 트렌디한 회사 같은데 이번에 그 에피소드들 항상 이렇게 런칭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게 한 번에 시즌이 시즌 전편을 다 한 번에 일괄 네.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밤새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이틀이 맞아, 3일이고 리뷰도 빨리 돌고. 우리도 한꺼번에 올릴까? 안 봐.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인데 그게 고객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또 새로운 어떤 리뷰 문화도 만들어내고 뭐 넷플릭스 막 하루에 전편 몰아보기 뭐 이런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엔 코로나 공포증 있어서 뭐 룸에서만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 만약에 화장품 사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설명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도 누가 근처에 오는 것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동선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고객의 니드를 파악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다 생각하는 그 경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정말 유니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세계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게임이든 영화든 뭐 소설이든. 근데 고객의 세계관까지 완전히 계획하고 책임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잘하고 저는 스타벅스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책에도 사례가 네. 나오는데 사이렌 오더가 한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외국으로 역수출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드라이브 뚜루도 이제 차량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이 사람이 주로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팅이 될 수도 있고 사이드 어떤 되게 디테일하게 주문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런 고객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마 이제 인공지능까지 발현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AI가 아마 또 계속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 기억에 나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로봇, 딜리타워라는 그런 로봇을 이제 아파트 그 뭐 어디 동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달원이 1층에 그 딜리버리 로봇에다가 딱 음식을 넣어 놓으면 걔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 호스 앞에 가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왜 좀 슬프지? 왜? 그렇게 만나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고객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사실 그쵸. 배달원이 집 앞까지 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이런 서비스를 이제 고안을 해낸 거죠. 그래도 벨만 누르고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로봇이 대신 해준다. 네. 뭐 그 안에서 뭐 소독도 하고 지가 자체적으로 뭐 깨끗하게 하는 뭐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이런 사례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보팅을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3에서 5년에 바뀔 일들이 6개월 안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로봇이 갑자기 등장할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만 모르고 있으면 뭐 이 로봇이 뭐야 이거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짜장면 배달하는 기존 중국집들은 저런 서비스를 하는 큰 회사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냥 배달원 쓰시는 분들,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